저는 오늘 리액트 그 건들면 꺼지더라고. 오늘 리액트 상태에 대해서 발표할 데이지 김도현입니다. 저도 5,000원 넣었고요. 우선 상태가 뭔지 한번 사전적인 정의랑 그리고 리액트에서 상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부터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상태는 우선 사전적으로 어떤 사물의 상황 혹은 어떤 사건이 돌아가는 형편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의 맥락이라는 걸 말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리액트에서는 상태를 그 공식 문서에서 특정 컴포넌트의 기억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액트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컨텍스트 API가 있는데 그 컨텍스트라는 단어 선정을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발표하는 거에 있어서 이제 상태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지역 상태, 전역 상태, 서버 상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상태는 대부분 이제 테스트 쿼리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그래서 서버 상태를 가져올 때는 크게 이 상황에 서버 상태 리액트 쿼리를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역 상태나 전역 상태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 그 지역 상태를 어떤 상황에서 전역 상태 라이브러리를 쓰냐, 어떤 상황에서 컨텍스트 API를 쓰냐 이거에 대한 기준이 좀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렵다, 그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상태와 전역 상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나누었는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유즈 스테이트 지역 상태, 주스 스탠드 우리 전역 상태, 그리고 컨텍스트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컨텍스트 API를 지역 상태를 공유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역 상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지역 상태를 공유한다고 생각해서 이 3가지를 사용하는 상황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가라고 구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프로젝트에서 저는 이제 이메일 인증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이메일 인증이 3군데에서 사용이 됩니다. 회원가입 1단계랑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페이지랑 회원 탈퇴하는 페이지 이렇게 3가지에서 사용이 되는데 회원가입 1단계에서는 이제 2단계까지 이 정보가 이메일이랑 비밀번호가 저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때 이메일이랑 비밀번호는 지역 상태보다 더 오랜 생존 기간을 가져야겠다. 그렇다면 전역 상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 우선 지역 상태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1단계에서 받고 2단계 페이지로, 다른 페이지로 넘기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 고민을 하게 돼서 2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지역 상태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리고 주스탠드와 만약에 없다면 주스탠드와 컨텍스트 API 중 뭐가 더 좋을까? 라고 우선 고민을 크게 2가지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 상태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1단계에서 유지돼야 되는 정보는 이메일과 비밀번호라고 말씀을 드렸고 방법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 넥스트 내비게이션의 유즈 라우터를 사용해서 경로를 이동하되 거기서 이제 쿼리로 URL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넘기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선택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비밀번호를 URL에 보이는 것 자체가 보안상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암호화를 프론트에서 하든 백엔드에서 하든 어떤 것도 노출되는 게 좋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2단계에서 만약에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게 된다면 이제 URL상 남지만 그 데이터 백그라운드에서는 실질적으로 남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 지역 상태로는 관리하기 어렵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거는 주스탠드랑 컨텍스트 API 중 뭘 고르는 게 맞을까라는 거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주스탠드는 우선 원하는 곳에서 호출해서 사용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었고 컨텍스트 API는 이제 프로바이더를 별도로 설정을 해서 하이 컴포넌트에는 모두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컨텍스트 API를 선택하지 않고 주스탠드를 선택하게 됐는데 이 이유가 회원가입이 끝나면 상태를 초기화해야 하는데 그 과정 자체가 사실 코드 몇 줄 차이 나진 않지만 주스탠드가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1, 2단계에서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두 페이지에서만 필요한데 굳이 프로바이더와 컨텍스트를 2개 다 설정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감싸는 그 폴더를 또 만들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에 비해, 그 페이지에 비해 그 2개를 작성하는 게 부담이 그래서 크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회원가입을 먼저 구현을 하고 이제 V2 때 비밀번호 변경과 회원 탈퇴를 구현하게 됐는데 이때는 또 이 한 페이지에서만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전역 상태까지 필요가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V1 때 구현한 회원가입 로직을 보니까 다행히 그 이메일 관련된 로직을 이메일 스토어로 하지 않고 사인업 스토어로 설정을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사인업 스토어에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그 이메일 관련된 인증 후 자체는 지역 변수로 선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은 뭐 굳이 전역까지 넘어가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메모리에 저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 지역 상태로 저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회원가입일 경우에는 뭐 스토어에 저장을 해서 그리고 그 회원가입이 끝나면 이제 클리어 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럼 이제 또 고민을 하나 더 하게 되는데 항상 주스탠드가 컨텍스트 API보다 효율적이고 구현 부담이 적은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근데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제 또 V2 때 토스트를 구현을 하게 됐는데 전반적인 기능을 구현하고 토스트를 이제 좀 디테일을 챙기자 싶어서 구현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토스트는 UI가 똑같으니까 하나의 컴포넌트로 만들고 그 컴포넌트가 토스트가 필요한 위치의 중복으로 하나씩 삽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페이지가 이동하는데 그 컴포넌트의 생존 기간이랑 충돌을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페이지 이동만 있었지 토스트가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해서 찾아보니까 이때 컨텍스트 API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 API를 쓰는 기준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트리 내부의 UI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태는 컨텍스트라고 하고 그래서 그 상태와 UI의 연관관계가 깊은데 그 묶음이 다른 것들과는 좀 독립적일 때 컨텍스트 API를 많이 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리 구조와 무관하게 값이 필요한 상태는 주스탠드를 사용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값은 그 데이터가 되겠죠. UI는 다 다르지만 이 값이 다른 UI들에서 필요할 때 주스탠드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스트 메시지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는 이 메시지를 데이터로 판단을 했고요. UI는 바뀌지 않고 이 UI가 나머지와는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컨텍스트 API가 적합하다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유즈 스테이트랑 주스탠드랑 컨텍스트 API를 어느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되는지 제 기준을 세워봤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해당 컴포넌트에서만 쓰이는가가 가장 첫 번째 분기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컴포넌트에서만 쓰이면 유즈 스테이트를 쓰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제 프롭스 드릴링이 심하게 일어나는가를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프롭스 드릴링은 되게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던 게 주스탠드를 쓸 수도 있고 컨텍스트 API를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조건은 이제 서로 다른 페이지에 동일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관점이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값이 필요하면 주스탠드를 사용을 하고 이제 주스탠드를 사용했을 때는 새로 고침해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유지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또 주스탠드를 쓰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스트나 이제 제가 또 다크 모드, 라이트 모드를 구현을 해놨는데 이런 것처럼 또 이것도 UI와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다크 모드나 토스트 이런 것들이 UI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게 나머지와 독립적으로 좀 동작을 하니까 컨텍스트 API를 사용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그 UI가 나머지와 독립적인가 이게 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상태에 대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은 컨텍스트 API는
전체를 프로바이더를 감싸는 경우는 잘 없나요? 모든 프로젝트 구조 전체를. 저는 지금 그 다크 모드랑 라이트 모드를 변환하는 부분을 팀 프로바이더로 설정을 해서 전체를 묶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스트도 사실 모든 페이지에서 필요해서 전체에다가 묶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묶음이 나머지에게서 독립적인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독립적이라는 게 회원가입 페이지 하나, 그리고 메인 페이지 하나, 마이 페이지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사실 토스트는 그 페이지랑 좀 별개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모든 페이지에서 다 똑같이 뜨니까 그 어떤 페이지랑도 무관하게 항상 그렇게 뜬다라고 생각을 해서 독립적이라고 저는 독립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됐습니다. 새로 고침에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설명해 주실까요? 이제 주스탠드에서 그 persist라는 함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스토어를 생성을 할 때 그 persist 안에 감싸서 저장을 하면은 이게 새로 고침을 해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persist 해서 그 전체 스테이트에 대한 이름을 하나로 정해서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회원가입 페이지를 스텝별로 나눠서 만드신 것 같은데 그 한 페이지에 그 상태로 스텝을 그냥 하지 않고 페이지를 분리하신 이유가 혹시? 우선 저희 디자인이 좀 팝업식의 디자인이 많아요. 그래서 말이 페이지지만 그 가운데 팝업처럼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팝업 안에서 스크롤이 되는 게 좀 이쪽으로 좋지 않다는 판단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그 페이지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 사용자에게 줄 수 있는 그 컴포넌트라 해야 되나? 그게 많지 않아서 두 페이지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 컨텍스트 API UI 중심 부분의 선택 기준에 기준으로 프록스 드레이닝이 심하게 발생하는 거를 적어주셨는데 실제로 겪었고 컨텍스트 API를 통해 해결해서 그 기준을 적어주시는 건가요? 이 프로스 드릴링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겪었던 건 아니고 제가 작년에 학교에서 했던 프로젝트 중에 컨텍스트 API를 쓴 적이 있는데 그때 컨텍스트 API가 뭔지 모르고 거의 클럽 코딩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컨텍스트 API를 썼던 이유가 뭔가 그 상태 공유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위로 자꾸 내렸는데 잘 안 돼서 뭔가 그 드릴링을 하위로 내려주는 과정에서 뭔가 데이터가 충돌이 발생했나? 이게 좀 원인 파악이 어려워서 그냥 아예 프로바이더로 빼서 컨텍스트로 빼서 구현을 했습니다. 했더니 좀 유지보수적으로도 훨씬 편했던 경험이 있어서 프로스 드릴링이 심하게 발생했을 때 컨텍스트 API를 쓰면 좋을 것 같다라는 기준을 또 적게 되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